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10일주기 추도식이 있었는데 저는 알릴레오를 통해서 봤는데요. 굉장히 조촐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빨리 끝나고. 근데 예년 이맘때쯤 되면은 매번 진짜 봉화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수많은 어떤 그 문화행사들, 추모행사들이 열리고 광화문에서도 항상 토크쇼가 열리고 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니까 너무 아쉽기도 해요. 코로나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겨워 죽겠어. 네, 그 다음에 어저께부터 언론이 되게 주목했던 게 뭐냐, 한명수 총리가 추도식에 온다라는 거였죠. 네, 한명수 총리는 이 추도식에서 자기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추도식이 묻혀지니까 그냥 그 대리인을 통해서 나는 결백하다라고 딱 자기 입장을 밝히고, 지금 뭐 KBS나 뉴스타파에서 지금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후속 보도를 본 다음에 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딱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KBS 같은 경우도 한만호 그 인터뷰를 이어가는데, 어제는 서울시장을 검찰들이 어떻게 개입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세훈을 띄워주려고, 그 MB맨 오세훈을 띄워주기 위해서 한명숙을 떨어뜨리려고 얘네들이 이제 온갖 계획을 세우고 그 대한통운 곽용욱 회장을 불러다가 위증을 시켰는데, 그분이 갑자기 의자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패소를 하잖아요. 1심에서. 패소를 하니까 얘네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단 말을 하거든요. 그 한만호 씨가. 그래서 그걸 지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를 불러서 9억 원을 자기가 비자금을 조성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는 분명히 친박 정치인을 줬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자기를 째려보더니 한명수 집어넣어. 그래서 완전히 그냥 검찰들이 날조해서 사건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래. 딱 꽂힌 게 뭐냐, 패배주의. 자기들이 증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위증 증인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 사건을 이어고, 이 증인조차도 또 이제 뒤집으니까 마약사범 두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이 위증을 탄핵해서 결국은 한명수 총리가 위증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 두 사람의 그 마약사범들이. 어저께 KBS에서는, 근데 이게 윤석열 검찰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에요. 아무리 뻘짓을 하고 위법이 나오고 자기들의 그 치부가 나와도 자기들 거는 안 봐. 그러면서 그 자기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가 타겟이 된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기우제식으로 파버리는 거거든요. 계속 새로운 증인을 만들고 위증의 그 증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런 어떤 습성이 완벽하게 발현되기 시작한 게 이제 MB 때예요. MB 때부터 얘네들한테 이런 권력을 줌으로써 얘네들이 나중에는 지들이 많지 않는 뭐 박근혜도 쳐내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 나라에 왕노릇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딱 검찰총장 되자마자 왕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저께 KBS에서 되게 본질적인 문제를 잘 짚었어요. 지금 보수 언론에서 계속 지금 띄우는 게, 니네 지금 저기 꼴리면 저기 재심해. 왜 검찰 건드려? 왜 대법원 건드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사건을 숨기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KBS에서는 이 문제의 본질이 한명숙이 유죄냐 무죄냐, 뭐 3억이냐 뭐냐, 이게 아니라는 거지. 진짜 이 문제의 본질은 이 한만호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한만호라는 사람이 어떻게 검찰에 의해서 훈련되고 이용되고 개처럼 쓰이다가 버려지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걸 다시 또 위증을, 자기가 처음에 진술한 거를 못 바꾸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두 사람의 위증할 수 있는 증인들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의 그 검찰 조사의 문제점을 지금 재조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5명의 그 소수 배법관의 의견으로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인이, 한만호라는 증인이 처음에 그 진술을 번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검사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게 보인다라고, 그게 역력하다라고 그 대법관들이 5명이 진술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증인들이 검찰에서 이용되고 매수되고 끝내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는가. 이 과정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한명숙이 유죄냐 무죄냐가 초점이 아니라. 이 특수부 검찰들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언론의 도움이 아니면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KBS도 사실은 9년 전에 인터뷰를 하고도 이걸 덮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어저께 제가 그 세 가지의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게 대한민국 이게 언론의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든 게 뭐냐. 첫 번째는 한겨레가 윤석열한테 대대적인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것도 2면에 걸쳐서. 윤석열이 국감에서 작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지면에 똑같은 분량으로 사과 보도를 하면, 정정 보도를 하면 내가 고소 취하해줄 거 고려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소 취하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게 한겨레가 지금 몇 달을 버티다가 왜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사과를 했을까? 하호영 기자가 고소가 갑자기 무서워져가지고 이걸 했을까요? 나는 검찰과 한겨레 사이에 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과 좀 해줘! 그러면 봐줄게. 너네 저기 세무조사 들어간다? 니네 압수수색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대대적인 보도가 하지 않았을까? 예,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굴복한 거죠, 한겨레가. 그런 추정이 가능하죠.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지, 검찰이. 사과해. 너무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채널A예요. 채널A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면서 자기들의 부적절한 취재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검사장 얘기는 싹 뺐거든요. 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재반 그 조치를 취할 거라고 하면서 이동재랑 한동훈 얘기는 싹 빠졌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야. 이거 누가 시킨 거지? 아니, 그리고 이게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라 이건 완전 사기죠. 이건 범죄잖아. 그러면은 이 이동재나 한동훈이나 그 이동재에 개입한 그 윗선들은 최소한 검찰 고발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그런 얘기는 싹 빠졌어요. 자기들만 잘못했대. 이것도 검찰이 시켰니? 나도 너무 의심이 되더라고. 예, 자, 검찰이 왕입니다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저께 빨간아재가 단독 보도였는데 김경록 PB가 이제 최종에서 법정 진술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분이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하셨어. 검찰이 그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거든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이분이 검찰이나 그 언론개혁을 최후 진술에 넣었다라는 게 이분이 얼마만큼 상처받았고 이 사건에서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 당면한 문제가 뭐였는지를 깨달아가는 어떤 시민의 그 사자후 같아서 너무 마음에 그랬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살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관심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의 당사자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예, 진짜 보통 시민들이 정말 절실하게 느낀 거죠. 지난 수개월간 절실히 느낀 것은 잊지 않고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이 앞으로 활동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그 KBS 성지호 기자가 방심위에다가 서류 제출해야 되니까는 좀 문제 없었다라는 자기 좀 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이거 좀 진술서 하나만 써달라고. 그래서 그냥 불쌍해서 써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재호라는 이 인간이 방심위 가가지고 이거 봐라. 이 사람이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았냐. 왜 나를 징계하냐 하면서 이거를 또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 기자들 수준이라는 게 진짜 놀랍죠. 그러니까 이분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 성재호가 3가지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게 쫙 글을 올리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분이 정말 사자후를 토해요. 성재호 기자님에게 조국 교수는 도대체 언제부터 범죄자였습니까?
조국 교수는 범죄자라고 단정짓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제 인터뷰에서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며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그리고 결국 기소가 됐으니 본인들 인터뷰가 정당하지 않냐는 식의 논리를 펼치시던데 검찰도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국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읽어보기라도 한 건가요? 지금 시청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검찰도 아닌 기자가 검찰의 시각에서 검찰 행세를 하고 검찰이 하고 있는 선택적 기사를 똑같이 선택적 기사화를 통해서 구현하고 있지 않나요? 본인이 여전히 검사라고 착각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기자하면서 인생 피곤하게 어디 볼려 나와서 변명하고 다니지 마시고 불려 나와서 변명하고 다니지 마시고 사법고시 봐서 서초동 가서 근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게 기자보다 더 어울려 보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검사들보다 더 검사다웠고 검찰 개혁할 때 같이 개혁되어야 할 인물 같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 법조 기자들의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오히려 검찰보다 더 검찰다웠다라는 거지 기자들이. 그리고 이분이 KBS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너무 이상해서 절대 이거 기사화시키지 말아달라라고 당부를 했고 KBS에서도 이 사람도 그럼 보도 안 할게. 그렇게 해서 자기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추석 전날 자기 인터뷰를 왜곡해가지고 딱 보도한 거 보고 이분이 그냥 기절 초풍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그 얘기예요. 법조 팀장님, 누굴 위한 여론조성이었나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A 검사장이 그 기사를 보고 만족해 하시던가요? 송경호 3처장은 일면식도 없다고 했으니 A 검사장 눈치는 살피셨을 것 같은데 요즘 그분은 멀리 계셔서 자주 못 만나시죠? 아마 전화해도 받지도 않을 텐데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손이라도 한번 내밀어 주던가요? 철저하게 이용당한 주제에 아직도 사리분별 못하고 사는 꼴을 보니 19년 2년의 학교 선배 얼굴 보기가 안타까워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 성대호 기자는 이걸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을까요? 아무 잘못 없다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고 있는 이분 진짜 이거 보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자를 그만해라. 당신은. 기자를 할 자격이 없다. 최소한의 취재윤리나 직업윤리가 없는 인간들이 안에다가 정치 뽕은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디 뭐 정치권에서 핑크당에서 불러줄 줄 알았나 보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주호영이 다니면서 뭐 사면해달라고 해요. 박근혜, 이명박근혜. 그리고 진짜 실망스럽게도 이게 문희상 의장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좀 문희상 의장은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게 문재인 대통령 이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짜증나라고 그래. 사과도 반성도 없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면해달라고. 그리고 홍준표는 윤미향 당선자한테 이완영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나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 전에 홍준표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죠? 노무현은 전두환보다 못한 놈이라고. 전두환이 4천억 받은 그 비자금보다 전두환은 4천억 받아서 국가를 위해서라도 썼지. 노무현은 그거 돈을 받아갖고 자식 유학 보내고 집 사는 데 썼다고. 이게 생계형이라서 앵벌이어서 더 나쁜 거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 단만 한 번이라도 사과라도 한 적 있나요? 오히려 더 악을 쓰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격했지. 윤미향 당선자한테 또 이런 짓 하는 게 뭐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지.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